안녕하세요. 자비온 벼락 대신 도행합니다. 그간 편안하셨는지요? 오늘 이야기는요. 이게 딴 일에 무속인들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죠. 제가 하는 이야기는. 이거는 뭐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의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.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경우고요. 이게 어느 날 이게 진짜 예뻤어요. 인형같이. 젊은 아가씨가 점을 보러 온 거예요. 진짜 이쁘대요. 똑 인형같이 생긴 게. 근데 그 눈빛을 딱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어디 홀린 눈빛이라 그래야 되나? 어디가 홀린 눈빛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가씨를 갖다가 이렇게 홀린 듯한 눈빛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왜 저 눈빛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하고 이제 가만히 쳐다봤죠. 쳐다봤더니 야, 기가 차가 있는 거예요. 그 아가씨 주변에는 뭐 영가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이 아가씨 주변에 영가가 아주 막 집합체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. 빙의가 돼가지고. 그러니까 아가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눈빛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참 어이가 없대요.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저렇게 됐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거기다가 신기까지 꽉 차가 있는 거예요. 신기까지 꽉 차가 있는데 이 그 신기가 차다 보니까는 그 귀신들이 더 접할 수가 쉬웠겠죠. 쉽게 말하면은 이 아가씨 몸 자체가 귀신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야, 나이가 어린데 아무리 봐도 귀신을 많이부터 본다 해도 저런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저렇게 빙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아가씨가 사는 거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남동생 하나하고 셋이 산대요.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혼을 해가 아버지는 객지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는 딴 데 가서 살고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할머니가 방 안에서 똥오줌 받아내면서 겨우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할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이제 이 손녀 되는 거죠. 손녀하고 이제 손자하고 사는데 그래가 하도 이 아가씨가 불쌍해가 이 아가씨를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아가씨를 한번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 말을 했어요. 내가 어떻게 하면 니한테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와 자기 할머니가 올 수 있으면 내가 와서 자기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알았다고 가겠다고. 그래서 그때 금방 갔죠. 걔 집으로. 우리 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. 그래 갔더니 진짜 아니야 다를까 할머니가 조그만한 할머니가 이게 벽에 기대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처럼 발은 못 앉고 벽에 기대가 비스듬하게 반 기대가 앉아있는 거 반은 누워있는 거고 그 상태로 이제 이게 지내시는 할머니더라고요. 근데 눈빛 하나만큼은 살아있었다. 근데 이 할머니가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제대로 신을 받고 불렸던 게 아니라 그냥 불려 먹었어요. 먹고 살기 위해서.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신기가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반무당격이죠. 반무당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한 푼씩 받고 뭐 조금 빌어준다고 하고 한 푼 받고 그러고 살았던 할머니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앉아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온 거죠. 온 건데 와가지고 이제 저 손녀하고 손주가 이제 그 할머니랑 한 집에 살면서 이 손녀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요양사가 와요. 요양사가 와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막상 그 할머니를 가서 봤는데 참 어이가 없는데 왜 어이가 없느냐. 이 손녀도 원래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게 아니었거든요. 이 손녀도 이게 하여튼 10대 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공장 가서 돈 번다고 나갔다가 이게 뭐라 그래노 강간당했다 그러죠. 이게 하도 얼굴이 이쁘다 보니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몸을 버렸어요. 유산도 몇 번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다가 할머니까지 이 지경인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얘를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. 요양사가 잠깐은 왔다 가는데요. 내가 있을 때 요양사가 왔거든요. 왔는데
요양사가 와가 할머니 뭐 이리 좀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아 오늘 손님이 그냥 가도 된다고 가라고 해놓고는 손녀 보고 시키는 거예요. 소금 가서 뿌리고 뭐가 어떡하고 누가 따라왔다 누가 붙어왔다 그러니까 소금 갖다 뿌리고 뭐 쫓아내야 되고 후쳐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하니까 또 손녀는 그 말 듣고 소금 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거 쫓고 귀신 쫓고 한다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. 야 진짜 살다 봐도 그런 집 처음 봤거든요. 그러니까 원인은 할머니한테 있더라고요. 제가 가서 봤을 때는. 늘 그런 식으로 손녀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. 당신이 제대로 불려 먹지 못했고 불리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손녀한테 입력을 시키고 있는 거죠. 이 제대로 된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만으로 생각 쉽게 말하면 자꾸 있다 하다 보면 진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. 누가 잠깐만 왔다 가면 소금 뿌리고 다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아가씨가 눈빛이 정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사는 게 그렇답니까? 국가에서 준 주공 아파트 있는데 이 할머니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를 비워줘야 된대요. 비워주면은 이 손주나 이 손녀나 쫓겨나가야 될 판이거든요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할머니가 길어야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이미 저승문이 열려가지고. 그런데 그게 마지막 힘이라 그러죠. 그 손녀를 잡고 이제 그러고 당신의 그것을 갖다가 이게 뭐라 그러노? 이게 뭐 신기 아닌 신기로 잡기를 갖다가 불러들라가 늘 잡기 치내는 걸로 손녀한테 그걸 갖다가 세뇌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그 할머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. 이러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. 어차피 얘는 신을 받아야 할 애다. 신을 받아야 할 애 같으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남자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. 좋은 남자를 하나 소개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서 신고 타는 돈부터 결혼식 하는 비용까지 다 그 남자한테 대라 해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살리는 방법을 내가 해볼 테니까는 한번 해볼 거냐고 물었어요. 물었더니 아 그래만 주면 너무 고맙고 좋지 않느냐고. 계집애도 그 말이 혹 가나 봐요. 신고도 해준다 그러지 결혼도 그 남자 그거 해가 해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그 남자애를 갖다가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. 내가 실제로요. 만나게 해줬는데 둘이 좋아가지고 손잡고 뭐 백화점에 가서 뭐 심하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했대요. 사실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. 걔는 시내 까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네 눈에는 정상으로 안 보일 때도 있을 거다. 그건 네가 이해를 하고 네가 이쁘고 마음에 들면은 그 애한테 네가 거기 다 해줄 수 있냐는 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를 붙여놨죠. 불어나가 하루 데이트 했을 거예요. 한 몇 시간 서너 시간 했는데 벌써 그 서너 시간 동안 백화점에다가 옷가진 사 입혀가지고 뭐 심해가 그 애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그날 밤중에 이제 일어났어요. 밤중에 걔를 데려다 주고 뭐시마는 이제 집으로 갔잖아요. 갔는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날 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죠. 난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날 보고 왜 사기꾼이야. 게 손녀가 이 남자한테 혹 빠졌던가 봐요. 빠져가지고 이제 나 할머니나 그 시집가가 신 받았고 신을 받는 게 우선이라 그랬거든요. 신을 받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신 받거나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. 했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이 난 거죠. 그 사기꾼들이라고. 사기꾼들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. 할머니가 이제 손녀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너 저 그 남자가 만나고 오는 바람에 귀신들이 몇 명이 붙어 왔으니까 빨리 소금 들고 나가서 막걸리 한 병 사가와가지고 막 치내라고 할머니가 막 앉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던가 봐요.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저 손녀를 해가 그 나한테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나한테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. 밤쯤에 나는 진짜 한 방 뒤딱 맞은 거죠. 와가지고 날 보고 사기꾼 이 사기꾼아 어디다가 우리 손녀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막 할머니가 그렇게 해요. 나한테 그랬어요.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. 할머니 갈 때 다 됐잖아요. 갈 때 다 됐으면 그냥 가. 손녀 좀 살게. 왜 뻑하면 귀신 불러다가 손녀한테 붙여놓고 손녀 보고 귀신 떼내라 그러고 아 저거 뭐가 따라 들어왔다 저거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. 할머니 욕심이잖아 그거.
손녀가 시집가고 어디 가면 할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거 손녀가 안 해줄까봐 겁이 나가 그러는 거잖아. 그냥 놔줘. 손녀 가게. 매스런. 아, 베린방 똥치라고 살면서 왜 그러냐고. 저도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랬죠.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. 끊던데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내가 갔어요. 그 집에. 심해를 총각을 데리고 갔어요. 너 같이 나 좀 가자고. 너희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났는지 가서 삼자 대면을 좀 하자고. 나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. 나 부산 사람인데 우리 부산 옛날 부산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게 갔어요. 갔더니 눈치를 보고 할머니가 눈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손녀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게 막 덜덜덜덜덜 떨고 왜 또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이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. 할머니가 막 밤새도록 너 귀신 붙어 왔다고 다 고쳤던가 봐요. 그게 진짜 손녀는 지가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신 아닌 귀신 흉내를 내고 앉아있는 상황이 된 거이고. 정말 어이가 없을 때다. 눈물도 나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가씨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제 귀신을 잠깐 이렇게 물려쳐줬어요. 쳐주면서 네 정신으로 네 바로 이야기하라고. 네 인생이니까.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서 제대로 하라고. 너가 할머니 죽고 나면 이 집도 비워주고 너 동생은 어떡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. 그러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고. 내가 할머니 곁에 떠나면은 귀신이 너무 많이 붙어서 내가 지가 못 산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. 참 기가 차죠.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대요. 그 할머니. 와 진짜 나도 나이가 먹었지만 살다 보니까 참 별일 다 있다더니 진짜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. 그 소녀 안 놓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할머니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똥오줌 다 기저귀 안 차려가지고 다 싸는 그런 사람이 그 소녀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. 지금은 아마 할머니는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녀하고 손자하고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참 인생살이가 우습죠.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